안녕하세요. 주스TV의 주스입니다. 오늘 내마니아의 날이었는데 어떻게 다들 시장을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식을 시작하고 내마니아의 날은 처음 겪어보는데 소문으로만 듣다가 직접 겪어보니까 확실히 장이 크게 무섭더라고요. 사실 처음 주식 시작하고 4월 달에 그때 옵션 만기일 때도 한 2시 반 넘어서 급락을 한번 하는 걸 겪어봤는데 그래도 그 경험 덕분인지 좀 무사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제가 내마니아의 날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소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기 쉽게 퍼센트로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저번 주 이맘때쯤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중이 100이었다고 하면 한 30% 이상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냐면 제가 분할 매매를 하시는 건 다들 이제 아실 텐데 그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그 분할 매수했는 금액을 익절하는 구간까지 그 아래쪽에 박스권 상단에 왔을 때 이제 익절을 보통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익절을 세 종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가 박스권 하단으로 왔을 때 일반적이면 추가 매수를 하는데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하고 내마녀에 날 때 분명히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겠다 하고 대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 비중을 줄였는 만큼 손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견디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주식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본전만 하자라는 마인드로 하다 보면은 욕심을 버리고 수익이 따라온다라고 저는 늘 생각한다고 그 마인드로 지금 투자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려고 했고,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대응을 했냐? 자, 오늘은 이전에 비중 감소를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분명히 하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4월 달에 만기일 때 2시 반 넘으니까 엄청난 급락이 오더라. 그래서 곧버스를 사놓자라고 생각을 했고, 어제 5,010원, 그냥 코스피 기준으로 2,000 정도 가니까 한 5,01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0 한번 찍고 내려오길래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아서 5,010원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체결을 안 하고 가더라고요. 5,010원을 찍었는데 제 거를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락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안 와서 한 3시 20분쯤에 장 마감되고 동시 호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냥 5,04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상했는 대로 오전부터 장이 좀 흔들렸고요. 어느 정도 수익을 주길래 2.3%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근데 4.6%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뭐 비련은 없습니다. 제가 뭐 크게 먹자 이런 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텍 오늘 굉장히 강했죠. 그 반도체 생산 기술 뭐 어디랑 같이 개발해가지고 반도체 생산력을 100배로 알고 있습니다. 100배까지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오전에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프로텍에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프로텍을 제가 이맘때 5월 13일 날 영상을 올렸는데 아직 이 종목은 저평가돼 있다. 성장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급락을 했죠. 근데 이때 제가 저희 구독자가 이거 급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길래 그분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중을 크게 실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실 와드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냥 조금만 샀어요. 15,000원에. 그래서 저는 와드용으로 박아놨고 내려가면 더 살 거다. 아직까지 이 종목은 저평가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부터 양봉으로 그전 가격까지 밀어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오늘 상한가를 주는데 오전에 다 띄었습니다. 제가 차라리 바빠가지고 이 MTS 볼 시간이 없었으면 상한가를 갔을 텐데
오늘 내마녀의 날이라고 시세를 잠깐 주고 다시 떨어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5,900원에 익절을 하고 떨어지면 또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상한가를 찍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가에 제가 기사 내용을 들었을 때 이거는 진짜 혁명이다. 엄청난 호재다. 종가에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간에 살려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매물이 너무 안 쌓여요. 매물대가 정말 너무 안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보다는 사실상 22,000원 이상 전고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인도 쪽에 공장 개설했는 것도 그렇고 한동안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호재가 거기에 대한 탄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기사만 보면 되게 좋은데 이 매물대가 약해서 내일 같은 경우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판단이 되냐 하면 갭을 띄웠다가 바로 흘러내리든지 아니면 갭을 띄워서 갭은 솔직히 띄울 것 같아요. 띄웠다가 밀어 올렸다가 밀어 올렸다가 어느 정도 상승을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위쪽에 꼬리를 만들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시가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든지 저는 어차피 다 매도를 했고 지금 매물대가 너무 얇기 때문에 솔직히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100만 주 이상 300만 주 이상 쌓였어야지 얘가 내일 점상을 가든 또 상한가를 가든 어느 정도 시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몇만 주밖에 안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흘러내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진짜 솔직하게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 생각일 뿐 안 맞을 확률도 있습니다. 내일 그냥 점상 갈 수도 있어요. 워낙 기사 내용만 보면 워낙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그냥 점상을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비중을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나머지 절반에서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익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판단은 직접 하시고 나중에 가가지고 니 때문에 익절했는데 상한가 뭐 점상을 몇 번 갔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도 좀 곤란하긴 하니까요. 근데 저는 만약에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게 대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마인드가 손해를 최소화하자라는 거는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캐스텍 코리아도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일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일 것 같다라고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25,090원에 매수를 하고 2,590원에 매수를 하고 2,745원에 매도해서 한 5.7% 얘도 떨어지면 다시 매수할 생각으로 익절을 했는데 차트 보시면은 기똥차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라고요. 기똥차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고점 16%까지 시세를 줬다가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요 전염병 때문에 떨어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줄 때는 된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때 당일 올렸다가 내렸죠. 갭상 했다가 갭상은 아니에요. 갭 하락했다가 올렸다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지금은 요 위에 올려가 있지만 내일 만약에 끌어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음 시세를 줄 때는 크게 쳐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횡보를 하거나 눌리는데 옆으로 눌리거나 밑으로 눌리면은 그때도 역시 시세를 줄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갈지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익 내신 분들 일단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내려와도 어차피 이 선 유지해 줄 거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수익권 갖다가 익절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안 했던 종목이 N벤처 투자 S맥 GH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N벤처 투자라 S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원했던 가격대에서 다시 샀어요. 미리 안 샀는데 GH 신소재는 큰 폭은 아니고 한 두 호가 정도, 제가 늘 매수하던 두 호가 정도 아래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평단가를 미미하게 낮췄고요. 그리고 전파기지국은 5G 관련주죠. 5G 관련주인데 오늘 보니까 차트가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서 제가 매수를 들어갔고요. 5G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세를 줄 때가 오지 않았나,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는데 아마 5G 쪽이 시세를 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금일 대응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향후 전망은 조금 빨리 갈게요. 시간 또 길어지면 보시는데 지루하시니까. 일단 요번에 기관계가 1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마녀의 날이라서 매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 주식 유튜버 중에 TV 주식의 강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씩 시장의 흐름을 풀어주는 걸 봤는데, SK바이오팜이 7월 2일 날 상장할 예정인데 조만간에 이제 공모 청약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개인은 그거를 받기가 좀 어렵고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쪽에서 이제 큰 자금을 움직이는 이제 기관 쪽에서 보통 그 청약을 받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자금 확보가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그런 식으로 풀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신규 상장주가 있을 때도 사실 개인들이 크게 거기에 대해서 소식을 못 접하는 거지, 전문 투자자라든지 기관계에서는 그 공모 청약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슈가 됐죠.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때 공모 청약 때 주식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설프게 어디 들어가서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하는 게 충분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 SK바이오팜이 상장하기 전까지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약간 유동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약간 그런 뉘앙스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어느 정도는 유동성이 죽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개인 그 주식 그 신용 잔고가 11조 6천 400억 정도 지금까지 쌓였습니다. 계속 6월 1일부터 해가지고도 지금 꽤나 많이 쌓였는 상태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역대 최고로 쌓였을 때가 언젠가 싶어가지고 한번 봤더니 2018년도 6월 달에 12조 6,400억 정도가 쌓였더라고요. 이게 최고구고요. 지금 역대 최고 신용 잔고에 마이너스 1조 전까지 왔다. 그래서 이때 주가가 어땠는지 제가 한번 봐봤어요. 보시면은 월봉으로 볼게요. 한 이맘때쯤 됩니다. 요 흘러내릴 때쯤. 고점에서 이제 살짝 추세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때쯤 주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되면은 약간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시장으로 변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12조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9월 공매도가 풀렸을 때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봉으로 봤을 때 이때가 급락전 차트 모양인데요.
이 차트 모양을 보시면은 뭔가 모양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예, 물론 이게 하락의 신호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점점 장이 바이러스 전염병 이후에 반등했던 속도에서는 이제 약간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저는 비중 조절을 애시당초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저는 안 해도 되지만 지금 보시면은 막 어디서든 사도 막 존버만 하면은 돈이 벌렸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100만 원 투자해 보니까 돈이 되네. 500만 원. 또 되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투자 금액을 좀 무리하게 늘리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특히 신용 쓰시는 분들 그 신용을 빨리 청산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분명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2200을 터치하고 떨어지죠. 2200 터치하고 떨어지고 터치하고 떨어지고 오늘 또 터치하고 떨어지고 어제도 터치하고 떨어지고 한 4일째 지금 터치하고 떨어지는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2200인데 뭐 굳이 우리 뭐 삼봉, 양봉 얘기하잖아요. 분봉으로 봤을 때는 벌써 양봉 터치하고 삼봉 터치하고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물론 오늘의 사마니아의 날이라서 그게 반영이 돼서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어깨 모양 있는 산을 3번 그리면 하락한다 하잖아요. 분봉 기준으로는 그 모양이 일단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약간은 이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실업률이 거의 이것도 차트처럼 찍어보고 싶은데 보시면은 한 60% 이상 지금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못 번다는 거는 시장이 원활하게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나라에서 많은 지금 정책으로 그거를 메꾸려고 하고는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가 떴었죠. 제가 기사를 안 찾아놨네요. AI 바우처 사업 참여할 15개 기업을 선정했다. 그런 이제 기사가 떴는데 22대 1로 해가지고 15개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AI 쪽을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선정을 했다 하는 게 있는데 그 15개 기업을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 중에서 상장돼 있는 업체를 빨리 찾아가 투자를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AI 종목을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 한 5개 종목, 한 개는 또 어디서 얘기 들어서 했는데 이 종목은 왜 추천해 줬는지는 모르겠다만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봐도 되겠다라고 되는 종목 5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로보로보가 AI 관련 대장주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로보로보를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근데 약간 차트는 약간 상향이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상향이 돼 있고 지금 5일선하고 10일선은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위에서 눌리는 지금 모양도 많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의 신호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세력이 계속 주가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고 21선 터치했을 때 살짝 하락을 주고 반등을 주든지 다시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상승이 지금보다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로보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AD 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2015년까지 4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그때 당시 약간 흘러내렸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밑에서 지금 기어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도 그렇고 현재 금액도 그렇고 굉장히 낮아요. 쉽게 말해서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 지금 또다시 2년째 적자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뭐였죠? AD 칩스 지금 2년째 적자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당장 뭐 관리 종목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째 적자가 들어가 있는데 관리 종목 들어가고 뭐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과거에 혹시나 뭐 분식회계나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봤는데 그런 의심은 받았는데 결국은 뭐 아니라고 판정이 났더라고요. 그랬으면 상폐가 됐겠죠. 일단 아니라고 판정이 났고 당장 뭐 거래 정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폐가 된다든지 하는 위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동전주라는 점이 마음에 안 들지만 충분히 지금 그리고 약간 매집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또 이런 위쪽 꼬리가 생기는 걸로 봐서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집을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냥 쉽게 말해서 880원에 처음 사고요. 660원 내려갈 때마다 그냥 사시는 거죠. 그리고 440원 그리고 220원 저 밑에서 매집하면은 평균 단가가 한 550원에 맞춰질 겁니다. 그냥 하락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4번만 비중 나눠서 매집을 하셔도 이때쯤 이 가격대쯤에서 형성이 될 거고 다시 반등이 났을 때 550원은 충분히 뚫고 올라갈 거라고 1차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늘 하는 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줄 때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눈에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여기서 매도, 매수, 여기서 매도, 또 떨어지면 매수, 또 떨어지면 매수, 여기서 또 매도, 매수, 매수, 또 올라가면 매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이용해 가지고 평단가 끌어내리는 걸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평단가가 뭐 500원 미만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AD 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분식 회계라든지 갑자기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한다 이런 기사들이 뜨는 거는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이 낮아지면 그거를 사들여 가지고 또 뭐 작전 세력이 악용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기사가 붙는지 안 붙는지 그거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지금부터 매집 들어가시면 AD 칩스는 지금 AI 테마성 또 약간 엮여 있죠.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하고도 엮여 있더라고요. 이번에 뭐 파운드리 그 공장 확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테마주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집할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대장주가 돼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좋습니다. 재무제표도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매출 비록 2017년도에 정점을 찍고 흘러내리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요때 약간 2019년도는 안 좋았죠. 근데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고 있었고 약간 하락 추세긴 했지만 충분히 AI 쪽에 그 테마주가 맞다면 얘가 대장주가 되어도 되지 않나.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로보스타도 충분히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로보처럼 갑자기 급상승이 나왔다든지 뭐 굳이 따지자면 요때 미세하게 상승이 있었는데 얘도 충분히 상승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AI 쪽이 보면은 요 날짜에 요 꼬리 달리는 형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 갈 때 이 종목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리토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차트 자체는 지금 이쪽에서 수렴 잘 돼 있는데 좀 재무제표 같은 게 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얘기 그냥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얘는 좀 누가 추천해 줘가지고 같이 보고 있다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냥 얘한테 종목을 이 종목에 매수를 할 것 같으면은 보시면은 다 빨갛습니다. 영업이익 쪽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로보스타에 돈을 좀 더 넣는 게 안 낫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추천은 하길래 한번 언급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넷패스. 넷패스는 뭐 그냥 훌륭하죠.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 반도체랑 AI 쪽에는 제가 얘가 엮여 있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넷패스도 AI 쪽에도 테마가 엮이더라고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제가 테마주 찾을 때 이 종목을 봤었는데, 뭐 실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상 얘가 AI 쪽 테마가 진짜 엮였으면 로보로보보다 얘가 진짜 대장주가 아닌가. 제가 현재까지 봤던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서 넷패스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마녀의 날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를 했으며 오늘 어떻게 대응을 했고 향후에 어떻게 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AI 관련돼 가지고 추천주까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어떻게 영상이 길어져 가지고 끝까지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끝까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도움이 되셔 가지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